자, 이번 시간은 이제 발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발해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바라볼 게 무엇이냐면 이 건국과 발전 과정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발해를 건국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대조영이 건국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는 이 그 만주 일대에 고구려처럼 다시 좀 강대국이 들어서는 것을 좀 두려워해 가지고요. 이 고구려 지배층들을 강제로 이제 이주시킵니다. 특히 이 고구려 그 장군 출신이었던 대조영과 그 일행들은 그 요서 지방으로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해요. 자, 그 상황에서 이 거란족이 당나라에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때를 틈타서 대조영이 무리를 이끌고 만주 지역으로 이제 넘어와서 그 동모산에서 새로운 나라 발해를 건국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대조영에 업적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발해를 이제 건국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 그 대조영은 이제 이름이죠. 이름이고 이제 왕으로 이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고왕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자, 그다음에 연호를 또 사용을 했는데요. 연호는 천통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대조영 다음에 발해를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자, 발해의 무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왕. 자, 무왕도 이제 본명이 있겠죠. 무왕의 본명은 대무예라고 하는데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무왕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제 무왕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돼요. 자, 무왕 때 되면 이 당과 관계가 어떠냐면, 당과 이제 대립,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발해는 일단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신라랑 당나라 연합군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과 사이는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이 무왕의 업적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바로 이 무왕이 이 장문휴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가지고요. 어디를 공격하게 하냐면 등주라고 하는 곳을 공격을 하게 시킵니다. 자, 이 등주는 어디냐면 바로 산동반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산동반도. 자, 이 산동반도는 또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중국 땅 이제 서해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산동반도 등주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 무왕도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 연호가 뭐냐면 이난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난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무왕 다음에 이제 또 발해를 이끌었던 왕은 누구냐면 문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끕니다. 자, 이 문왕도 이제 그 본명이 있겠죠. 자, 뭐라고 부르냐면 대흥무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문왕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고요. 이 문왕 때부터 이제 당과 친선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당과 친선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당과 친선 관계 맺으면서 당의 그런 이제 문물들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왕 때 보면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상경 용천부로 상경 용천부로 수도를 옮깁니다. 천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연호. 자, 대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대흥. 여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왕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이제 왕은 누구냐면 선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선왕. 선왕도 이제 본명은 뭐냐면 대인수라고 이제 부르고요. 자,
이 선항 때 이제 선항의 업적이라고 하면 수도가 아니라 영토를 이제 확장했다라는 건데요. 자, 요동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고요. 옛 고구려 지역까지 차지하고요. 이 시기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선왕 때가 전성기로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당나라가 발해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 해동성국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해동성국. 자, 이 선왕 때의 연호는 이제 건흥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이 발해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92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건국된 건 이제 698년 동모선에서 이제 건국이 되는 거고, 누구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냐면 그 융무민족이었던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발해의 건국과 발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발해의 정치 조직을 한번 봐볼게요. 음, 중앙 정치 조직.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발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통치를 했냐면 당의 삼성육부라고 하는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당의 삼성육부를 수용했다. 음. 자, 그러면 먼저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왕이 혼자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을 만드는 거죠. 자, 핵심 기구가 세 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기구가 뭐냐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기구가 중심이 돼서 이제 당나라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는데 이 중서성은 보통 이제 어떤 정책을 처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입안한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건의하는 겁니다. 자, 건의를 해서 이제 문화성으로 보내면, 이거 이렇게 할까요? 문화성으로 보내면, 문화성은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지 심의하고요. 또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요. 자, 결정이 됐어. 그러면 밑으로 이제 상서성으로 보냅니다. 상서성에서 이제 그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기본 틀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문화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심의해가지고 이거 정책은 별로다라고 하면 이렇게 거꾸로 다시 해와라라고 하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나라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상서성에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그냥 막 집행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또 나누어서 집행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호, 예, 병, 형, 공. 자, 2부부터 해가지고 공부까지 요게 이제 우리가 6개다라고 해서 6부라고 하는데요. 자, 2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리들의 어떤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호부는 어떤 이제 국가 재정, 돈과 관련된 보통 그런 일들을 하고요. 예부는 어떤 이제 예법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요. 어떤 이제 교육 또는 어떤 이제 외교 분야, 이런 거를 이제 담당을 하고요. 병부는 이제 국방이죠. 국방부. 그러니까 국방이고, 뭐, 군사, 뭐, 이런 거를 담당하는 게 병부입니다. 자, 형부는 형벌을 담당해요. 형벌. 형벌을 담당하고요. 자, 공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음, 토목공사. 각종 공사를 또 담당하는 게 공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당나라가 삼성육부가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데,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 발해도, 이제 삼성육부를 이제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발해 삼성육부를 봐볼게요. 자, 왕이 있고요. 자,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당성. 일단 이름이 다르죠. 정당성, 그다음에 선조성, 중대성. 음. 자, 요렇게 또 이제 삼성으로 운영이 되고요. 자, 이 정당성은 이제 당나라로 따지면 이제 그 상서성이고요. 음. 자, 선조성은 이제 문화성. 중대성은 중서성입니다. 음. 자, 요렇게 이제 부수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 정당성 아래에 음, 크게 또 이렇게 두 가지 기구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좌사정과 음, 우사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기구가 또 있고요. 이 두 개의 기구 안에 이제 충, 인, 의, 지, 예, 신 이렇게 충부 이렇게 그 충부, 인부, 의부, 지부부터 해서 신부까지 요거 이제 순서는 이제 그 중국 그 이호의 병원공 그 순서랑 같고요. 순서는 같고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당성, 그러니까 당나라로 따지면 상서성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당나라와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삼성 육부로 운영이 되지만 이거 외에 여러 다른 기구들도 있겠죠. 어떤 기구들이 있냐면 일단 뭐 중정대라고 해서 이거는 당나라에는 이 기구를 어사대라고 불렀어요. 자, 이 어사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관리들을 감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일 잘하는지. 자, 그 다음에 문적원이라고 해서요. 음, 음, 요거는 비서성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음, 요거는 이제 서적이나 어떤 이제 외교 문서 같은 거를 담당하는 기구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주자감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이제 당나라는 국자감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국립학교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태학, 그 다음에 신라의 국학이 있다면 발해는 이제 주자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해 중앙정치 조직이 운영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자, 발해가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바로 그 운영은 독자적으로 했다, 발해만의 것으로 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일단은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음, 자, 삼성 중에서, 자, 정당성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좌사정과 우사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요거는 발해에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육부의 명칭이, 그러니까 자, 육부의 명칭이 어때요? 음, 유교, 이렇게 할까요? 육부의 명칭이, 유교 덕목. 자,
유교 덕목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해의 정치 조직까지 이제 확인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발해가 이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고구려를 계승한 어떤 이제 근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구려 계승 근거. 자, 일단은 우리 지배층, 고구려의 지배층 보면 지배층 대부분이 고구려인입니다. 그러니까 발해 그 지배층 성씨를 보면 대씨나 고씨들이 이제 많아요. 이 대씨들 고씨들이 이제 고구려 지배층 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그 외교 문서에 보면 발해 이제 왕을 뭐 고려왕 이라고 칭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고려왕은 이제 고구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이 발해가 스스로 이제 고려왕 이렇게도 칭했고요. 또 일본도 이제 발해를 고려왕 이렇게 이제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확인해 보면 뭐 이제 온돌 문화라든지 어떤 이제 불상의 어떤 양식, 그다음에 이제 연꽃무늬 기와 모양, 그다음에 이제 그 무덤, 굴식 돌방 무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입니다. 발해는 일단 대조영이 이 만주의 동모산에서 이제 건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무왕은 자,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장문유를 시켜가지고 당의 등주,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해는 일본과의 친선 관계를 통해서 이제 신라, 당을 견제하게 되고요. 자, 문왕은 당과 우호 관계를 회복하고요.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당과 사이가 안 좋았다면 문왕 때부터 이제 교류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도도 이제 상경 용천부, 상경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내려오면 이제 통치제도 나오게 되는데요. 자, 당나라의 그 중앙정치 조직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삼성육부. 자, 당과 달리 정당성이 이제 육부 행정을 총괄하고요. 또 육부 명칭의 유교적인 어떤 동목 이렇게 이제 하면서 독자성을 유지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방은 행정 중심지에 오경을 두고요. 뭐 교통로, 군사적 그 요지에 15부 62주 해가지고 5경 15부 62주로 이렇게 이제 지방을 편성했다라는 거예요. 자, 왼쪽에 보면 이제 발해의 중앙정치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 가로에 있는 건 이제 당의 제도인 거고요. 자, 당나라는 문화성을 중심으로 운영을 했다면 발해는 여기 정당성, 상서성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했다. 그 다음에 좌사정, 우사정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육부의 명칭이 유교적 덕목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정대 같은 경우에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고요. 문정왕후는 이제 문서라, 그러니까 이 서적, 그 다음에 이제 외교 문서, 이런 걸 담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자감은 이제 국립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밑에 이제 넓어지는 발해 영토, 콕샤로프카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발해 영토보다 지금 유적지가 새로 막 발굴이 되면서 영토가 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되고요. 말갈족이 힘을 합쳐 세운 나라고요. 지배층에는 대씨와 고씨 등 고구려계가 많았고요. 피지배층은 대다수가 이제 말갈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이제 지도가 나와 있죠. 이 발해 영토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랴오어강 있죠. 여기 요동, 여기까지 영토를 이제 확보하고요. 이쪽 이제 연해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보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보면 이제 중경, 동경, 서경, 상경, 남경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발해의 수도는 여기 상경 용천부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선왕 때 이제 보면 선왕은 요동으로 이제 영토를 이제 확보하고요. 당대 이제 발해의 최대 영토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성기고요. 이 시기에 당나라는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다라고 해가지고요. 발해를 해동성국, 해동성국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요. 자, 거란 쪽에 친일을 받아서 이제 926년에 이제 발해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발해 고구려 계승의식. 요게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자료 1번에 보면 구당서라고 해서요. 요거는 이제 중국 당나라의 역사책이고요. 여기 보면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이다. 라고 나오고요. 자, 이련의 삼국유사는 이제 우리나라 고려시대 이련이라는 스님이 이제 쓴 삼국에 대한 역사 내용이고요. 자, 고구려 장수였던 이제 조영이 대시고요. 발해를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자료 2번에서는 발해가 이제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보면 스스로 고려왕 이렇게 이제 칭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일본도 발해를 고려라고 불렀고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림은 목간이라고 해서 이제 꼬리표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견고려사라고 해서 고려에 이제 사신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려가 이제 발해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근거 보면은 어떤 이제 대조영의 출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고구려 출신이죠. 그 다음에 그 일본 그 외교 문서에 보면 스스로 고려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 또 다른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이제 온돌도 있고요. 뭐 불상 양식, 그 다음에 무덤, 굴식, 돌박 무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 정도 한번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또 하나 있죠. 연꽃무늬 기와. 자, 요런 거 기와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대조영의 뒤를 이어서 즉위해서 장문위를 시켜 당의 등주를 공격한 왕은 무왕이고요. 자, 바다 동쪽에 용성한 나라, 해동, 성국. 이렇게 이제 보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발해의 수도 상경성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상경성은 당의 수도인 장안성을 본떠서 만든 계획도시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제 막 보면은 도로가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계획도시다. 자, 여기 궁궐이 있고요. 그 앞에 이게 주작대로라고 해서 큰 도로가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경성은 당나라의 그 장안성을 모방했다.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